네,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잔잔한 물에서 시속 15km로 가는 유람선이 있고, 유람선은 30km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30km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의 거리가 30km예요. 자, 그죠? 그런 거리를 상류하루로 오간다라고 합니다. 강물의 속력은 3이고요. 그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유람선 A는 강의 상류에 있고, 여기에 유람선 A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람선 A가 있고, 다시 그려볼까요? 짠짠짠. 잘 안 그려지네. 아무튼 그렇고, 유람선 B는 강의 하류에 있습니다. 유람선 B는 강의 하류에 있다. 짠짠짠 이렇게 잡히고, 유람선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이때 유람선 AB가 동시 출발하고 동시에 도착할 거예요. A는 어떻게 움직일 거야? P에서 Q를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B는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다음처럼 그려지겠구나. 그럼 움직임을 가지고 A와 B가 움직인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출발한 지 1시간 20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1시간 20분 후 강물의 속력이 변한다. 여기 체크를 잘해줘. 강물의 속력이 변한다. 그 뒤로는 X시간 후에, 그러니까 X시간 동안 강물의 속력이 2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3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네요. 그때 이제 X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갈 것인가를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20분 동안 A는 얼마큼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1시간 20분이면 1 더하기 3분의 1 시간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런데 이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18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가 24km. 그러니까 우선은 1시간 20분 동안 저 A라는 게 얼마큼 갔는지를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4만큼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Q까지 가기 위해서 아직은 얼마큼? 6km만큼이 남겠죠. 여기가 6km만큼은 남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 B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B도 생각해 보면 역시 시간은 동일한데 속력이 달라지지. 속력은 12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3분의 4 하니까 봐요. 3분의 4 곱하기 12 하니까 16km. 그러니까 B는 색깔을 좀 바꿔서 B는 Q로부터 16km, 조금 중반을 넘어선 정도까지 해서 16km만큼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큼을 더 가야 되냐면 14km를 더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그 반대편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고요. 반대편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가게 되냐? 그럼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A는 지금 요 지점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지점을 여기 R, 여기 S라고 하자. 그러면 A는 R부터 B까지 이렇게 가야 되죠. 몇 킬로? 6km를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6km 거리가 6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속력으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의 속력은 17, 그러니까 17분의 6시간만큼, 좀 짧은 시간이죠. 17분의 6시간만큼 움직일 거고, B는 뭐라고 써줘야 돼? B는 오히려 S에서 어디로? A로 가는데 지금 가야 될 거리는 14 이렇게 됩니다. 14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 이렇게 되죠. 1시간 조금 더 걸리겠네. 13분의 14시간 이렇게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A에서 B로, 그다음에 이제 B에서 A로 다르게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은 지금 속력이 2, 그러니까 이제 물의 속력이 2로 이제 가게 된 상태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X시간 후에 다시 3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시간 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1시간 20분 여기까지 온 이후에 X시간 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시간 후에는 다시 3으로 변할 거고, 그리고 특정 시간만큼 다시 움직여서 어디로? 다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위치로 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B라는 지점, 여기 B라는 지점부터 다시 거슬러 오겠죠. B가 얼만큼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오게 될 거예요. 거슬러 오는데 2km만큼의 속력이 지금 현재 유지가 되는 물에 그 상황에서 온 거리가 있겠고, 그 다음 이렇게 다시 물의 속력이 3km일 때 온 거리가 있겠는데 두 개의 누적합이 30이라고 해요. 30. 그러면 2km만큼 온 시간, 그죠? 시간과 속력의 곱을 하게 되면 이제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봐, 이제 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3단계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그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시간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이제 표현될 거냐면 원래 전체 시간이 x인데 이쪽으로 오는 동안 시간을 좀 빼먹었죠. 17분의 6시간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요 시간은 17분의 6을 뺀 만큼, 그다음 시간 곱하기 아직은 속력이 어떻게 돼? 속력이 물의 속력이 2인 상태니까 13 이렇게 써주면 바로 뭐가 돼요? 거리가 되겠지, 거리.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속력이 3으로 바뀐 상태에서 속력이 3으로 바뀐 상태. 그러면 물의 속력이 3으로 바뀌니까 실제 유람선은 12만큼이겠는데 이게 그만큼 이동한 시간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구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B도 생각해 봐. B. 그러면 Y라는 총 시간에서 13분의 14시간을 빼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올 거니까 3이라는 속력이 더 도와지겠지. 그러니까 18 이렇게 써주고 아니지, 18이 아니라 17이죠. 17. 왜냐면 15에다가 2가 더해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y만큼 또 속력이 물의 속력이 3만큼 바뀐 이후에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 둘의 거리는 모두 30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립방 정식을 풀어내면 되겠죠. 연립방 정식. 그래서 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연립방 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하고 3x 마이너스 17분의 6 곱하기 13 그럼 36y 이렇게 될 거고요. 아래 식에는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그럼 y x 미안, 이 자리가 x 마이너스 13분의 14 곱하기 17하고 여기가 36y에서 변변 빼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변변을 빼게 되면 39 x 마이너스 17분의 6, 그죠? 빼기 여기는 얼마야? 34 x 마이너스 13분의 14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럼 5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7분의 6 곱하기 39 플러스 13분의 34 곱하기 얼마? 14는 0이다. 그럼 어쨌든 5x는 13, 그러니까 17은 그대로 두고 6 곱하기 39 플러스 이 자리는 13 잡아놓고 여기가 34 곱하기 14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17과 13을 곱하고 6 곱하기 39에서 13에다가 34 곱하기 14 곱하기 17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치? 요거는 지금 수식이 너무 복잡하고 공통인수를 좀 찾기도 불편한 상태니까 요건 계산을 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너무 복잡하다. 221분에 316이 나온다. 자, 핵심 요소는 이거네요. 여기서 핵심 요소는 뭐라고 봐줘야 되냐면 결국엔 B에서 A로 돌아오는 경우와 A에서 B로 돌아오는 요 마지막 왕복이 아니라 이렇게 편도로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의 거리 비교였던 거예요. 거리. 근데 연립방 정식으로 풀기는 상당히 좀 식이 복잡했네요. 여기까지 우리 A급 수학 8단원 구술 면접 22번이었습니다.